자, 개념 특강이죠? 네, 여기 파트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되는 겁니다. 예. 자, 우리가 뿔대 파트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. 겉넓이랑 부피를 한번 가볼 건데요.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겉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각뿔대가 있고요. 여기는 원뿔대가 있거든요.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겉넓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? 겉을 둘러싸고 있는 면들의 넓이에요. 그렇죠? 그러면 요 뿔대라는 것들이 사실상 겉에 어떻게 둘러싸여 있는지 일단은 그 구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. 일단 각뿔대부터 볼까요? 각뿔대가 전개도까지 우리가 아주 친절하게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네요. 지금 보시면 밑면이 등장하긴 등장하는데요. 원래 이렇게 위에 요런 아이가 더 있었잖아요. 뿌리, 그쵸? 근데 그거를 쑥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서 여기에 단면 그리고 원래의 밑면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각뿔대 같은 경우도 뭐 원뿔대도 마찬가지지만 뿔대에서 이거 두 개 다 밑면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 밑면 두 개가 크기가 똑같습니까?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얘기한다면 합동이에요? 아니요, 합동은 아니에요. 크기 완전 달라요. 왜냐하면 원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좁혀지는 뿔이라는 아이를 잘라낸 거거든요. 그 밑둥만 남긴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당연히 요때 생기는 요 단면이랑 원래의 밑면이랑은 크기가 절대로 다르죠. 합동 아닙니다. 기둥이 아니에요. 그래서 겉넓이를 구하실 때 조금 귀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얘가. 무슨 얘기냐면 밑면을 두 개 다 따로따로 구해 주셔가지고 두 밑넓이를 더하기를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밑면, 아래에 있는 밑면 요런 아이들 따로따로 우리가 조금 해주셔갖고 얘네 둘을 더하시는 이 과정까지 거치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옆넓이들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옆넓이 같은 경우에는 각뿔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죠? 얘랑 얘랑을 평행하게 자른 거죠. 밑면에 평행하게 잘라낸 게 우리가 뿔대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이 뭐예요? 평행합니다. 다시 말하면 여기랑 여기랑이 평행해요.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평행한다는 얘기죠. 사다리꼴 모양이에요. 옆면이. 그래서 그 사다리꼴을 구해 주시고 그 옆넓이까지 다 총합을 해 주신 다음에 싹 다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. 으아. 좀 귀찮아요. 네, 실제로. 각뿔대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제일로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이 각뿔대 아니면 원뿔대입니다. 그러니까 뿔대가 제일 오래 걸려요. 특히나 부피가 아닌 겉넓이요. 겉넓이가 제일 오래 걸립니다. 원뿔대도 마찬가지죠. 뭐 원래 이렇게 있었던 뿔이 있었어요. 원뿔. 근데 그거를 밑면에 평행하게 훅 잘라서 버린 거잖아요. 윗둥을. 그렇죠?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. 그럼 얘를 둘러싸고 있는 겉넓이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?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면이 두 개기는 하지만 그 밑면 두 개가 크기가 같습니까? 절대 안 같죠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밑면, 요 위에 있는 밑면, 아래에 있는 밑면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작은 거, 밑면 작은 거, 밑면 큰 거 요걸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어쨌든 두 개를 꼭 반드시 따로따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옆넓이도 이거는 좀 할 게 많아요. 원래 원뿔은 어떻게 생겼어요? 옆면이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내가 위에 거를 잘라냈잖아요. 그렇게 되면 여기 위에 거가 잘라내진 거죠, 지금. 그러면서 얘만 남은 거예요. 그럼 해주셔야 될 게 또 있는 거죠, 지금. 왜? 맞아요. 큰 부채꼴에서 여기는 작은 부채꼴을 빼주셔야 요게 남는 거죠. 예, 밑둥만. 그죠? 아.
그래서 이제 이 부채꼴도 2번을 계산을 해주셔야 돼갖고, 예, 큰 거 하나, 큰 부채꼴, 그다음에 작은 거 부채꼴 해주셔갖고 그거 2개를 또 빼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뿔대 같은 경우에는 옆면에서도 이 옆넓이 구할 때에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뿔대가 나오게 되면 조금 긴장해 주시고, 예, 집중해서 한 번에 계산이 끝날 수 있도록, 예, 다시 막 틀려가지고 아, 나 어디까지 했지? 막 이러면 안 돼요.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겉넓이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부피를 보게 되면 부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, 예, 뿔대라서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겉넓이보다는 나아요. 왜냐하면 각뿔대든 원뿔대든 원래 뿔에서 위에 거 잘라버린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아랫뚝만 남는 거잖아요.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, 원래 큰 거 부피에서 요 작은 거 빼내지는 거, 요 작은 거 부피 빼내면 되는 거겠네요, 선생님. 맞아요, 정확해요. 이거는 각뿔대나 원뿔대나 똑같습니다. 지금 원래 원뿔에서요, 요 위에 빠지게 되는 요 작은 원뿔을 부피를 구하셔갖고 빼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, 그렇죠? 그러니까 각뿔대나 원뿔대나 상관없어요, 똑같습니다. 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, 뿔의 부피. 뿔의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끝나죠. 진짜요? 아, 진짜 왜 이러실까? 3분의 1 꼭 곱해 주셔야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얘한테도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셔야 되고요. 얘도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,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,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. 그래서 그거를 다 각자 계산해 주셔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뿔대의 겉넓이와 부피는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상식인 거고,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도 조금 집중해서 틀리지 않게끔, 예, 우리가 한 번에 잘 계산하자라는 겁니다.